여타 특징주는 1시 30분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탁 하차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배터리주들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SK이노베이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음 편히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상황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이제 소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과. 근데 이번에는 또 특허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야? 왜 또 이번엔 아니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내용 좀 정리해 드려볼게요. 사실 소송이 총 3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비밀 유지에 대한 그런 침해 사건이 이제 1차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미 결론까지 다 난 상황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이 배터리를 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게 이제 특허 침해를 좀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7월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결과가 나온 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SK 쪽으로 소송이 건 거고요. 총 이제 4개의 특허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미국 특허권이 3개고요. 양극재에 관련한 미국 특허가 이제 1건입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을 좀 이 결과가 나온 건데 뭐 일부 침해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대부분 침해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한숨을 좀 돌리게 된 거죠. 아무래도 좀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소송에서는 좀 불리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과 그때는 LG의 완전 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여기서 어떻게 될까 싶은 마음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럼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큰 산을 하나 다행히 넘겼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맞는 표현인지요? 거의 벼랑 끝에 있다가 조금 앞으로 많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특허나 이런 추가적인 것들까지 만약에 다 침해가 됐다라고 나오면 사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협의나 이런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리할 수가 있는데 이번 특허 부분에서 이제 그게 제외가 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여기에서도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다라고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결과를 또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뭐 다시 한번 다른 뭐 해외라든지 이런 쪽에 또 뭐 한번 소송을 걸어볼 수도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된 건 전혀 없지만 그렇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가능성들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실 좋은 부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벼랑 끝에서 좀 살아났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최근에 K배터리주들이 그랬어요. 물론 뭐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지만 폭스바겐 때문에 뭐 3, 4 다 미끄러졌었잖아요. 이런 악재들이 다 반영된 주가 안에서 SK이노베이션 너무 많이 빠졌다. 근데 오늘 특허 침해 아니다. 라는 소식이 더해지며 주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볼 수 있는 시점인지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폭스바겐 관련된 이슈도 단기적으로는 사실 부정적인 이슈로 당연히 작용을 했지만 앞으로 이 2차 전지가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자연스럽게 훨씬 더 큰 부분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환경에 대한 흐름들이 사실 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LNG 그리고 뭐 탄소 배출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지상에서는 이런 전기차와 수소차 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비중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폭스바겐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자체적인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당연히 점유율엔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약간의 그런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이 60선과 이제 120선 사이에 좀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좀 올라갔다라고 해서 버텨주려면 61선까지 올라가서 이제 버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됐을 땐 기술적으로 한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60선을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 이 부분에서 이제 저항이 나타나게 됐을 땐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그 부분이 없이 무난하게 상승한다라면은 일단은 편안하게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구간에서는 좀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요. 시초 상승폭을 유지하는 그 흐름도 체크해보자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모처럼 반도체주들이 올랐고 그 배경에는 이제 실적이 있었어요. 네. 미국의 마이크론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아서 그럼 국내 기업들도 예상보다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마이크론이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왔습니까? 일단은 뭐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30% 이상 늘어났고요. 네. 뭐 영업이익도 거의 132%나 늘어났습니다. 전기 대비에도 두 자릿수 성장성을 좀 보였고요. 네.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이제 풍향계로 좀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빨리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을 바탕으로 사실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컨센서스가 넘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정말 귀에 닳도록 요즘에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적적으로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부분들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실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로 인해 더 커졌습니다. 그럼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똑같이 좋은 실적을 내놓을까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미국과 별개로 우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마이크론의 개별 이슈로 봐야 될지, 하창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 따라가서. 네네네. 네. 뭐 당연히 비슷한 흐름이니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신한금투에서도 삼성전자 이제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가에서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뭐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관련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뭐 예전부터 이제 뭐 디램이나 이런 가격들 많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고부가 산업들이 너무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뭐 위성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으로 반도체가 더 사용되면 사용이 됐지 사용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또 이제 4월, 5월 때부터 이제 DDR5 또 전환 시기가 또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뭐 일단 현재 흐름도 아마 이제 마이크론과 좀 비슷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실적이 메모리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메모리로 또 대표적인 게 TSMC가 있는데 네. 또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네. 아니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대란 속에서 대만 TSMC에서도 화재가 났다. 그럼 네. 또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TSMC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뉴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을 안 줄까요? 우리가 길게 봐야 될 만한 이슈는 아닐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화재가 났으면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네.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공급 캐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특히나 하이닉스가 오늘 더 세게 움직인 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요. 물론 비메모리 쪽도 당연히 좀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겠지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화재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5% 넘게 상승하면서 네. 오늘 사실 코스피 지수가 버텨주는 건 SK하이닉스 덕이 아닐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반도체 종목에 대한 그런 지수의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갭을 만들면서 좀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바로 접근하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제 21선 부근부터 이제 13만 4천 원 사이에서 좀 분할로 좀 매수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오히려 16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현재 시점에서는 61선이 좀 이탈이 됐을 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손절
손절 라인은 126,000원으로 타이트하게 들이대 다시 밑 박스권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밑에서 충분히 좀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손절로 대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밑에서 비중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중장기 전략으로 포트를 구성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닉스 목표 주가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6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그럼 요 흐름 같이 탈 수 있는 반도체 안에서 실적 기대되는 종목 하나를 더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굉장히 많죠. 지금 기대가 되는 종목 되게 많은데 네. 저는 그중에서 한미반도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좋은 종목은요, 주가가 네. 조정기를 겪고 빠르게 올라와요. 맞아요. 네. 지금 뭐 한미반도체 오늘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올 때도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말씀해주신 뭐 대만 업체에 대한 그런 수혜들 또 기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후공정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뭐 아시겠지만 뭐 EMI 실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의 수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증설 효과라든지 그리고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 올해도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도 정배열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도 좀 매력적인 상황이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더 올랐네요. 네. 한미반도체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요즘 창투사들이 돌아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또 비트코인 때문에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뭐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나에게 이야기를 걸 수 있다면 정연아 코인이라는 게 시장에 나온단다.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또 7,2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관련주 무엇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이제 청투사 관련된 종목도 있고요. 우리기술 투자, 뭐 위지트, 비덴트,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워낙 시장에서 한동안 계속적으로 핫했고 앞으로도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대한 요인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비자에서도 이제 또 이 결제 관련된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또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 뭐 페이팔 뭐 이제 뭐 테슬라 굉장히 많은 뭐 유명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도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부양책들이 또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화폐가 많이 돌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화폐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을 때 뭐 대체 투자처 그리고 화폐 가치에 대한 그런 유지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엮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두나무 상장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지금 앞으로 뭐 1억 간다, 뭐 2억 간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활용도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도권이나 국가적인 부분에서 다 인정하는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지속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창투사들이 예전에 우기투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코인에 투자를 잘해서 혹은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면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나무 상장 그리고 뭐 마켓컬리 관련주, 쿠팡 관련주 해가지고 투자를 잘한 창투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창투사들 지금 구간에서는 좀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여전히 좀 좋게 보는 종목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종목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야놀자 그리고 또 크래프톤, 뭐 배틀그라운드로 굉장히 유명한데 아마 대부분이 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분 투자한 곳들이 좀 많고 그 이제 쿠팡이 또 워낙 상장을 하고 잘 또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뭐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일단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더 우상향을 더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 투자하실 때 좀 불안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단 11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좀 약간의 횡보 라인 했었던 뭐 아주아이비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5,8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일단 끌고 가볼 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손절 라인을 조금 잡아 놓으시고 일정한 라인을 잡아 놓으시고 충분히 접근하면은 오히려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대응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뭐
투자도 잘하고 코인 네. 값도 계속 오르고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네. 창투사들 오늘 안에서는 대장 역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대한해운인데 주초만 해도 해운주들 좀 좋았거든요. 네. 근데 뭐 수혜주 운하가 이제 정상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대한해운은 또 1,940억 원의 유증 결정으로 주가가 급락합니다. 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지 배경부터 전해주세요. 일단은 뭐 그냥 바로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유상증자를 할 때 사실 이제 뭐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이거는 이제 채무 상환이나 이런 쪽은 사실 좋게 보는 유상증자는 아니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주식수도 거의 30%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유통 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 가치가 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오늘장 좀 급락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증을 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던가 뭐 네. 운영 자금으로 쓰게 되면은 성장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채무 상환 때문에 오히려 네. 투자자들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HMM도 주도주였다가 지금 숨 고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해운주들 일단 최근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홀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부각받을 때 사는 게 좋을지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지금 이제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어요. 지금 지수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70선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BDI 지수는 2,046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BDI 지수가 좀 급등을 해서 이제 해운주가 2차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좀 많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의 흐름이 좀 유지가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지금 제가 조금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지금 업황이 이 상태로 유지만 돼도 굉장히 좀 좋지만 그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돼서 굉장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오게 돼서 기본적으로 21선 대응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내려가는 부분들을 조정 나오는 걸 전부 다 보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네.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 선대응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다시 한번 밑에서 챙겨 나가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해운은 오늘 입장에선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는 좀 접근을 아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기술적인 그런 반등이나 해서 이제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다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뭐 지금 상태에서 이제 120선까지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접근을 웬만하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만약에 좀 접근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2,850에서 3,000선에서 좀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2,750으로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3,750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개파락이 나왔고 한동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충분히 흐름들 보시고 이제 이런 해운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때쯤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750원, 순저가는 2,75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또 주식콜센터로 연락주세요. 샵 2034로 콜센터 종목명 매수가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은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